오마이스탁 안신혜입니다. 국내 증시의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바깥에는 무더위가 기승이지만 국내 증시는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인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수급 개선시킬 만한 트리거 포인트 찾기 어렵고요. 바이오주 약세, 한 주간 바이오주 그리고 코스닥의 심리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7월에는 정말 시장 그냥 떠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하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전화 02786-1021-1024,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모두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요, 실시간 종목 상단기에 확 늘릴 거니까 오마이스타 더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핫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시네요.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핫 이슈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 어떤 종목이 뜨겁게 시장을 달궜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종목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월 말 저점 살펴봤더니 올 초 대비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났더라고요. 다행인 건 7월 들어서 반등하면서 다시 2만 원 정도를 회복을 했는데 현재 주가는 2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던데 그럼 지금 싸게 살 기회인가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이죠. 과거에 4만 원, 3만 원 일단 차트부터 좀 놓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오후 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작년 중반기 7월, 6월 달에 39,600원을 찍고 계속 하향하는, 그러니까 반토막 말씀하신 것처럼 반토막, 그러니까 35,000원이 저점이다, 3만 원이 저점이다, 25,000원이 저점이다, 2만 원이 저점이다 하면서 계속 저점을 낮추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17,400원 대비해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자, 뉴스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6월 달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광저우에서 공장을 승인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OLED 관련돼서 중국 광저우에 LG 디스플레이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 5개월, 6개월 동안 딜레이를 하다가 6월 달에 승인이 남과 동시에 이제는 중국 시장에 OLED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17,000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한 20% 정도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억눌러 왔던 중국 정부의 제재가 이제 좀 해제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심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어도 물론 중국 정부에서 30% 지원을 합니다. 금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투자 금액이 1조 8천억 정도 되면 LG 디스플레이에서 부담해야 되는 자금 자체가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매년 지금 매 분기 적자를, 그러니까 2분기에도 한 2천억 이상 적자가 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매 분기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가 유보금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돈으로 이걸 투자를 할 거냐라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주 10공장도 지금 LCD인데 이걸 OLED도 변경해가지고 또 공장을 설비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자금이 필요할 건데 이 자금도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LG 디스플레이에 상담을 좀 많이 드렸을 때 또 뭘 꼭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 좋고 뭐 좋고 다 좋은데 딱 두 가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중국 공장 승인,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금을 할지.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놓고 보시면 주식수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억 5,7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금이 회수가 된다고 하면 업황이나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 LCD 패널가들이 전월 대비해서 한 2%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0원 대비해서 그런 이슈, 그리고 광저우 이슈로 인해 주가가 올라간 건데 결국은 BOE가 LCD 판매 가격을 올해 20% 정도 인하하겠다, 그리고 치킨 게임에 들어가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전 세계에서 LCD 시장 쪽에 MS를 1위를 가지고 있던 LG 디스플레이가 올해는 MS 1위를 BOE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BOE가 패널가를 20%더 인하하겠다고 하면 LCD 쪽에서는 매출이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리고 업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돌아서기는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는 과거에 17,400원, 18,000원 부근에 매수하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목표가는 22,5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2,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줄기세포주들을 패닉에 빠뜨린 장본인이 있습니다. 이번 주 네이처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월에 악몽이 좀 되살아나는 듯 싶었죠. 라정찬 대표의 주가 조작 혐의 구속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번 주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줄기세포주들 투자 심리까지 악화된 상황인데요. 현재 가격은 10% 하락세, 여전히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될까요? 네이처셀 참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5만 원대도 그렇고 6만 원대도 그렇고 4만 원대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풋사인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일종의 종교랑 비슷한 신념 같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종교와 같은 신념으로 맹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과거에 안 좋았던 양력이 있는 거죠. RNL 바이오 상폐시킨 여력이 대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라정찬 대표가 과거에도 RNL 바이오로 상폐를 시키면서 검찰에서 동종업종으로 다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이처셀로 취직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주가가 과거에 10,000원 대비해서 6만 원 갔을 때 시장에서 10만 원 가네, 20만 원 가네 이런 걸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대답은 저는 딱 단답해서 말씀드린 건 노입니다. 노. 왜 그러냐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이처셀이 지금 7,000원 대비해서 1년 후에 7만 원이 가건 10만 원이 가건 저는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운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CEO 리스크 꼭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하면 증거 없이 기소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슨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담비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파미셀도 마찬가지고 파미셀도 주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상황이고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차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줄기세포 치료를 제 주위에는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줄기세포 무릎 치료도 하고 줄기세포 많이 물어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평인 걸 보면 아직까지는 R&D를 조금 더 많이 해서 결과가 도출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처셀에 대해서는 단기간적으로 좀 소나기는 피해가자 관점에서 매도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까지 동원해서 좀 알아보셨네요. 가슴 아프시겠지만 더 큰 손실 보기 전에 빠져나오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 한번 실행해 보시죠. 이번에는 분위기 바꿔봐서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 예약한 바로 은행주가 될 텐데요. 하지만 간밤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혹시 변수가 돼서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m not thrilled because we go up, and every time you go up, they want to raise rates again, and I don't really. I am not happy about it. What we're doing. You look at the euro. You look at what's going on with the EU, and they're not doing what we're doing, and we already have somewhat of a disadvantage. Although I'm turning that into an advantage. Last year.
네, 별로 신나지 않다고 하네요. 저희도 신나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 이후 미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그렸고요. 약달러 현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국내 은행주인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좀 미친 거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은행주 기초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전형적으로 예대 마진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은행이 호실적으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국발 악재,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다 주가가 급락을 좀 했죠. 그 악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좀 이례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좋고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다시 금리를 올리기 원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금리 인상이 기쁘지 않다.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에도 감나라 배나라 저기에도 감나라 배나라 이거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좀 특색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금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하면 은행주 전체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주 여러 개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서 주가가 금리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83인가 되죠. 어제 저녁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인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바닥을 다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호실적 나왔는데 주가 좋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호실적이 나왔는가라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과거에 에스텍스에 잡혀있는 채권이 해결이 돼가지고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뺀다고 배제한다고 하면 동종업 중에 비슷한 실적이 나온 거라고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주가가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 사지 마시고 은행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은행주 중에서는 우리은행을 좀 탑픽으로 꼽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안에서도 우리은행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안전하게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좀처럼 대응하기 힘든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종목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는 02786-102-1024,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유튜브 모두 다 활짝 열려 있고요. 그럼 윤동식 대표 저는 포트폴리오 갱생 프로젝트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식 격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격언 들어보셨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거 말고요. 무릎에서 사서 안 팔고 어깨에서 판다 이것도 잘못된 예시고요. 이거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이런 증시 격언인데요. 하지만 이분은 안타깝게도 어깨에 사서 허벅지까지 가격이 내려온 사연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들고 계신 종목은 두 종목 파라다이스와 파미셀입니다. 매수가 24,000원, 19,400원 비중도 비슷해 보이고요. 하지만 손실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 파미셀은 마이너스 22%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분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기업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모멘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나왔을까요? 문제는 아무래도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파라다이스, 파미셀 차트 꺼내봤는데요. 저는 쌍둥이 차트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일단 급등했던 추세도 비슷하고요. 매수에 가담했던 시기도 비슷합니다. 저점에서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조정인 줄 알고 샀더니 추세적으로 하락 패턴을 그리고 있는 파 형제들입니다. 파라다이스, 파미세.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남의 일 같지 않죠? 내 얘기 같죠? 여러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 많을 것 같습니다. 3패턴이요. 자, 종목들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 남북경협주, 대아TI, 조비도 비슷한 모습을 그리는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급기야 수주 기대감에 올랐었던 삼성 엔지니어링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 안에서 셀트리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어서 방탄소년테마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LB세미콘 묶여서 굉장히 급등했는데 하락 추세가 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던 키움주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달궜던 종목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런 건지 이 부분도 함께 들려주세요. 먼저 어머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종목을 잘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로 부끄러워서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파라다이스랑 파미셀이요. 예. 두 종목 중에 뭐가 더 걱정되세요? 둘 다 걱정되지요. 둘 다요? 예, 파라다이스 무슨 회사인 줄 잘 아시죠? 예. 하도 방송에서 그때 떠들어야기래 그냥 샀더니 그래요. 아, 누가 떠들어요, 방송에서? 아이, 인천 이청상가 기업해가지고 그게 앞으로 좋아진다고. 아, 인천에 작년에 개장한 파라다이스 시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샀어요. 네, 사고 난 게 계속 떨어졌는데, 얼른 팔장에도 추세가 안 무너져 갖고 있으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파라다이스부터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두 종목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 수급을 보면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이 그나마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선 18,000원 선에서는 조금 매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거에 네. 맞춰가지고 차트로 놓고 보면 일봉상으로 좀 바닥을 다지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카지노 업종은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그러니까 드랍률이랑 홀드율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카지노에 와서 돈을 바꾸는 사람의 수량, 금액, 그리고 그거를 따가지고 카지노가 가져가는 금액, 이게 얼마냐? 이거 첫 번째. 이거는 뉴스에 찾아보셔도 맨날 나오고, 그리고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도 어느 정도는 인지는 해줍니다. 이거랑 둘째,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가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드라백 같은 경우는 워컬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40%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에는 작년 대비해서 140% 정도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제주도랑 부산에 59%, 28% 정도 드라백이 조금 감소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둘째는 솔직한 얘기로 카지노 쪽에 일반 관광객이 와갖고 돈 쓰는 건 그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뭐가 영향이 있냐면 VIP라고 하죠. VIP.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돈을 많이 쓰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경되냐가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인 VIP 드랍의 감소액이 37%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많이 쓰던 중국인들이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 와서 주가가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메꾸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 VIP가 작년 대비해서 60%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가가 악재, 이슈, 맨날 뉴스에서 사드 중국과의 관계 안 좋네 이러면서 주가가 계속 밀리고, 그나마 중국인의 감소를 일본인이 커버링을 100%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BPS가 1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한 11,000원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현재가 18,750원인데 제가 생각에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2만 원 부근인 19,800원까지는 좀 상승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팔까요 그러면 그 가격에 오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작년 3월부터 중국 사드 문제가 계속 터졌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대륙 하잖아. 중국 보고 뭐 큰 나라다 막 대륙 하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의 이 투자 습관이나 패턴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소심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번 트러블이 있는 나라는 바로 이렇게 화통하게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일본 사례로 놓고 보면 일본과의 뭐 지역적 분쟁, 뭐 영토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반일 감정이 생겼을 때도 일본의 제품을 다시 구매하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그러니까 이게 화통하게 그래 좋아졌으니까 다음 달부터 들어갈게. 다음 달부터 사줄게. 이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놨다가 조금씩 풀려가지고 이게 돌아서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19,800원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굳이 매도를 안 하시고 연말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조금씩 파도가 일어났다가 주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2만 원, 22,000원, 23,000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매도하고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이 없다고 하면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9,800원을 목표가로 잡고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800원이 왔는데도 불안하다, 궁금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800원 찍고 떨어지면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하니까 19,800원 찍고 떨어졌는데 19,000원이 왔는데 예. 다시 올라왔고 2만 원, 2만 1,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저희 같은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수익 매매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는 19,800원에 매도했는데 19,000원이 왔어요. 그럼 사람 심리라는 게 18,000원 얼마도 오겠지? 또 18,000원이 오면 17,000원 얼마도 오겠지? 이러면서 못 사요. 예. 그러다 이제 날아가 버리면 뭐 괜히 못 샀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뭐 기술적 매매를 자신 있다 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개월 정도 홀딩 하시는 게 지금 시청자님에게는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맞춰갖고 해주시고요. 예. 자, 파밀셀. 예. 파밀셀 지금 14,700원이죠. 일봉선으로 놓고 보더라도 61봉선, 120일봉선에 바짝 붙여갖고 지금 불안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놓고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때 그러니까 18년 3월 첫 번째 그리고 5월 두 번째 그리고 7월 세 번째 그리고 7월 20일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포바닥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면 10,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파미셀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굉장히 중요시하셔야 돼요. 손절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가 14,700원인데 종가상 14,0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엔 10,000원 초반 갈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포바닥을 지지하면 주가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18,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120선을 지지를 못하고 주가가 하방으로 밀려서 14,000원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아까 그 파라다이스 같이 정리를 하셨다가 정말 파임셀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000원대 초반에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14,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좋아서 121선을 좀 지지해가지고 현재 가 부근에서 손절가를 이탈을 안 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18,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때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파미셀은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에도 공급 계약을 언제 했죠? 7월 13일 날 하고 그리고
GS 홈쇼핑에도 화장품을 런칭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장주격인 종목들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결론은 제 생각에는 손절가까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현재가 14,750원인데 1차 목표가까지 18,000원까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제가 생각에는 목표가까지는 가져가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더 이상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배중만 가지고 좀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어머님. 예, 인천에 호텔 개장한다고 들어가셨잖아요. 예, 예. 이번에는 리조트도 개장된다고 합니다. 예.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파미셀은 예. 저희 가격 라인 세워드렸으니까 대응 꼭 잘하셔서 수익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마이스탁에서는 기술적인 분석, 재무제표 분석 다각도로 종목 따져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탁,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모두 다 활짝 열려 있고요. 실시간 종목 대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자, 전화번호 6135번님 LGU 플러스 13만 5천 원에 아니 13,500원에 비중 20%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4,8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동종목은 자 재무부터 놓고 보겠는데 시가총액이 한 6조 3천억 정도 하네요. 자 매출부터 놓고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15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 영업이익도 6,300억, 7,400억, 8,200억.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네요. 자, 매매 동향부터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게 결국은 외인과 개인의 물량을 기관이 꾸준히 13,000원대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기관이 과거에 뭐 하루 빼고 또 뭐 한 10일 사고 하루 빼고 한 7, 8일 사고 이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5G와 관련된 이슈를 과거에 머금고 주가가 6월 초에 급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12,000원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눌림목을 받고 보기에는 지금 놓고 보시면 21선을 받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을 13,500원에 사셨다고 하면 지금 부근에는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에는 15,000원 넘어가서도 충분히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가 부근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15,500원까지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진칼 전화번호 7220번님 비중 30% 17,500원에 가신 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한진칼 문제 많죠. 요새 뉴스 맨날 나오는 종목인데 뭐 지네요, 뭐 면허 취소하네 마네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제가 정보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17,500원이라고 하면 현재가 부근 그러니까 현재가가 13,500원 오늘 뭐 600원, 650원 빠져가지고 16,4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이슈가 아니라 소멸될 이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 사드 문제가 됐건 뭐 항공우주 같이 뭐 수라운 뭐 헬기 뭐 떨어진 거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개인과 외인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진칼 비중을 30%를 담았다고 하면 좀 이게 투자가 아니라 너무 투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를 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0원 초반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뭐 원래는 등기이사가 안 되죠, 외국인이. 근데 뭐 등기이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면허 취소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뭐 안 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안 될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7월 초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뭐 역시나 전저점인 15,800원까지는 하방으로 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17,500원 30% 물량만 가져가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15,0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손절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 예, 웹젠부터 봐드리겠는데 전화번호 2450번님. 웹젠 오늘 많이 빠지죠. 3850원에 비중 30% 가지고 있네요. 웹젠 뉴스를 찾아보면 오늘 조금 보고서가 안 좋은 게 나왔죠. 지금 보면 지금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가 주가의 하방을 좀 미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가 하향 보고서 삼성증권이 웹젠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을 한다. 그러니까 뮤 오리진 중국 기적에 대한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랑 이 모바일 게임의 특성의 차이가 뭐냐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매출의 감소가 그렇게 가파르게 나지는 않지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사용하는 유저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의 급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850원에 사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놓고 보더라도 외인이 벌써 12만 주 정도 매도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거래량이 한 60만 주 정도 터졌나요 벌써. 전체적으로 이 물량을 개인이 좀 다 받아가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신용 매매도 놓고 보더라도 공매도 비중도 그렇고 공매도 비중도 최근 들어서 10%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개인이 150만 주 대비해서 많이 틀렸네요. 한 40만 주 정도 개인이 로스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의 하방은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25,000원대 이 부분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 이런 걸 올릴 수도 있겠지만 3만 원 이상에서 사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의 하방은 며칠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 초반까지는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8,000원까지는 하방을 놓고 보시고 18,000원이 왔을 때 매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상담 도와드렸고요. 주말을 앞두고 고민 다 털고 싶으신가 봐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오마이스탁입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애경산업이요. 애경산업이요. 매수가 예. 비중도 좀 세워주세요. 7만 원에 50%요. 50% 비중이 좀 상당해 보이는데요. 대표님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요? 요새 시장이 핫한 종목이죠. 견미리 팩트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가 66,000원이고 최고가 79,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왜 핫하냐면 이 종목이 공모가가 29,1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최고가가 150%, 160% 상승을 했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명한 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은 상장한 이후에는 상장 프리미엄이 좀 소멸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는 가능성이 많지만 견미리 팩의 AG20 이 제품이 굉장히 좋다. 저는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습니다만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더라는 입소문을 타고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제품이 제품 자체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딴 데에서 모방해서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을 못하기 때문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제품이 애경산업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쪽, 일본 쪽으로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수가가 너무 높은 거는 분명히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71,000원이라고 하면 6월 말이 됐던 7월 달에 됐던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단기간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은 모든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경산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 6,900억인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네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가파르게 최근 들어서 더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매출 같은 경우도 1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497억이 영업이익이 나왔고 매출이 6,200억이 나왔는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무제표 상으로 놓고 보면 굳이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슈와 잘 팔리고 특허도 있으니 향후에도 잘 팔릴 거야. 그러나 공모가 부근에서 산 사람들이 나는 100%면 만족해.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런 분들이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가 부근이나 아니면 6만 원대 초반 부근에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하면 주가가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7만 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가 6만 6,100원이라고 해서 뭐 손실 10% 보고 있으니까 정리해야지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6만 원대 손바뀜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6만 원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신규 매수로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엔 가장 신규 매수가로 적정가는 5만 8천 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조금 물타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모두 다 활짝 열려 있고요.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엔 어떤 종목 봐주실 건가요? 예, 실시간으로 종목이 많이 오네요. 지금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4474번님 9,740원에 비중 12% 가지고 계시네요. 왠지 12%이 숫자에서 전문가적인 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과거에 4월에 8,000원 대비해서 11,75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9,000원까지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가 대비해서 뭐 큰 의미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종목도 좀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이번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과거에 11,000원 이상 갔을 때 기관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물량을 외인이 좀 꾸준히 받아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재무에 대해서는 뭐 안 봐드리더라도 18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공매도가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매일 10% 정도 공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9,74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려봐야 뭐 8,800원 이 라인이기 때문에 8,800원 정도 되시면 비중을 한 5%나 뭐 8% 정도 더 채우셔서 20% 정도 채운 다음에 가져가시면 무난하게 10,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영진약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3036번님 영진약품 9,500원에 비중 20%. 자,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대주주가 KTNG죠. 근데 주가가 19,200원까지 과거에 16년도에 갔다가 쭉 계단식으로 조금 우하향하는 내리락 오르락 하다가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9,500원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때 급락하기 전에 매수하신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를 하방으로 이끈 건 결국은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도 그러나 과거에 외인이 꾸준히 좀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아니 매매 동향상으로는 공매도를 놓고 보더라도 뭐 뚜렷한 뭐 특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상으로는 뭐 이 정도 분량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인 게 뭐냐면 자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전저점을 계속 만나러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지금 음봉이 크게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900원, 6,800원까지 열어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7년도 초반에 이때 저점 라인에 6,800원 이탈을 시킨다고 하면 주가가 하방으로 굉장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진약품 9,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종가상
6,750원 이탈하시면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시고요. 만약에 6,750원이 이탈이 안 된다고 하면 홀딩을 하셨다가 1차 목표가 7,6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고민 좀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소박스 5,500원에 15%입니다. 쇼박스 5,500원에 15%. 네,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그 금액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쇼박스 사셨네요. 네네. 쇼박스 주가 왜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네, 드라마 진주를 한다 하고, 네. 그때 영화 흥행하고 이래가지고, 네. 외국인하고 네. 기관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TV에서도 전문가님이 많이 추천하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러면 쇼박스는 조선 명탐정 3 이거 보셨어요? 아니, 그건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쇼박스가 네. 배급사잖아요, 결국은. 네네. 그럼 얘네가 배급한 영화를 많이 봐야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매출이 증가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사랑해도 주식과 관련된 일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주가가 빠진 이유 제가 물어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네. 과거에는 책임 투자 비율이라는 게 30%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화를 만들 때 투자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져가 30%였어요. 네. 근데 18년도에 50%로 늘어났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화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나면 대박인 건데 안 되면 완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도 커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흥행하는 영화가 잘 될 때는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조선 명탐정 3 같은 경우 흥행 부진을 했죠. 근데 저예산 영화인 곤지암 같은 경우는 또 호실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저예산이니까 투자 금액도 얼마 없는데 실적이 잘 나왔고 호실적이 나온 상황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책임 투자 비율이 30%였다면 현재 50%, 55%가 증가된 상황이다 보니까 영화가 흥행이 된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그 쇼박스에서 제공하는 배급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배급하는 대형 영화제가 많이 있어요. 영화가 일량도 그렇고 미션 임파서블, 신과 함께, 공작, 마야광 등등 되게 많아요. 그리고 3분기가 영화 산업에는 성수기예요. 그리고 영화 산업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52시간 근무제 해가지고 휴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3분기에 뭐가 더 많냐면 추석 있잖아요, 추석. 그러니까 3분기가 올해 그 분기로 쪼개서 봤을 때 휴일이 역대 최대예요, 18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화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과 매출의 반등이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현재가 4,16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무난하게 4,6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홀딩 하시면 기술적 반등은 1차적으로 4,600원.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반기에 신작들이 흥행을 한다고 하면 주가가 2차 상승해서 4,800원, 5,000원, 5,500원 이렇게 쭉쭉쭉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좀 정리를 하지 마시고 바닥이 왔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 감사합니다. 주주님, 네. 주말에 영화 보셔야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1시 지금 4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시장 점검하고 다음 주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이미 일부 종목의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23일 삼성전기 시작으로 신한지주, SK하이닉스, 기업은행 줄줄이 실적 발표가 대기가 되고 있는데요. 모멘텀도 가뜩이나 찾기 어려운 시장인데 다음 주 실적이라도 좀 비빌 언덕을 만들어줄까요? 다음 주요? 네. 뭐 좋죠. 다음 주 뭐 전략이나 뭐 이런 걸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이닉스도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다음 주 눈여겨봐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슈에 맞춰가지고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을 짜실 때도 다음 주에 뭐가 있는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는 26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과거에 뭐 한번 언급을 했지만 9월 달까지는 월 300억 유로를 뭐 매입을 하겠다. 그러나 10월부터 12월까지는 160억 유로를 매입하겠다. 그 이후에는 매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을 뭐 미국, 유럽, 일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미국도 끝났고 유럽도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의 투심이 조금 악화된다고 하면 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노이즈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27일은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정전 협정을 체결한 지 65년입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인데 그날이 물론 13년도 3월에 북한에서 팽을 한번 했죠. 북한에서 뭐 백지화해가지고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뭐 휴전, 뭐 종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남북 테마주와 관련된 종목이 들썩될 가능성도 높고 만약에 정전협정이 종전으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뭐 이슈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뭐 그냥 아예 섹터로 남북 경협주 섹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6일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27일 경협주와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뭐 수익이 잘 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이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까지 지수가 4거래일째 미끄럼질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식 대표의 착한 종목이 수익을 줬습니다.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였고요. 고점 기준 6%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보유, 매도 짧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자, 현대엘리베이터 13일 날 추천드렸었는데 13일 날 종가가 82,900원이었죠.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수가 79,000원 잡아드린다. 79,000원 안 오면 매수하지 마세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인 게 어제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급락이 나왔다가 매수를 할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고점 기준으로 한 6% 정도 수익 구간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기 때문에 목표가 한 98,000원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포트에 어느 정도 이슈화 시켜서 수익을 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홀딩으로 정리를 해보겠고 그럼 7월의 마지막 주를 정리할 착한 종목은 어떤 게 될까요? 자, 오늘의 착한 종목은 현대정보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가 2,450원인데 추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400원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를 2,800원. 손절가를 2,200원 잡고 조금 대응하신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가 아니죠. 이번 달에 롯데정보통신이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가 28,300원인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정보통신이 상장한 이후에 현대정보기술과 뭐 합병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 이런 뭐 전적으로 이슈도 있고 그리고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전산정보 시스템 고도화 산업에 대해서 조금 뭐 진취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가에 맞춰가지고 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단기간적으로 좀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현대정보기술 추천해 주셨고요. 추천가는 2,400원, 목표 주가 2,800원, 선절가 2,200원. 다음 주 한 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속보도 찾아보시고 컨센서스랑 비교를 하는 슬기로운 투자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윤동식 대표와 함께 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